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컨텐츠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목적은 구매 전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파악을 위해서 상세 페이지 컨텐츠와 사용자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결과 리포트에서 알아보았듯이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표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SQL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루커 스튜디오를 통해서 표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은 SQL 쿼리가 있는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컨텐츠 각각 상세 페이지는 헤더 영역과 상세 내용, 리뷰, 그리고 강사 정보 이와 같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해당 데이터를 담고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페이지 컨텐츠라는 테이블인데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필드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아이디가 있고요. 그 해당 아이디마다 컨텐츠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헤더, 리뷰, 프로모션, 그리고 강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디스크립션, 다음에는 강사 정보를 담고 있는 인스트럭처 인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치를 이렇게 오른쪽에 컨텐츠 포지션이라고 해서 숫자로 담아 놓았는데요. 결국 4라는 것은 인스트럭처 인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컨텐츠 포지션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분석을 해도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인터랙션 카운트, 상호작용한 카운트를 집계한 값이고요. 맨 끝에 있는 것은 평균 체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각 강의마다 컨텐츠 타입별로 상호작용 수와 체류 시간을 알 수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테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상호작용이 어떤 기준으로 카운트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상호작용 정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10초 이상 머무를 때 1점. 즉 컨텐츠 영역에 10초 이상 머무르면 상호작용으로 간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클릭이 발생하면 1점. 다음에 컨버전 이벤트가 발생하면 3점.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컨버전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상호작용 후 구매 등의 주요 이벤트로 바로 이어졌을 경우에 3점을 이렇게 카운트한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항상 임시 테이블을 만들곤 하는데요. 임시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 이유는 분석을 할 경우에 관련된 테이블 정보가 이와 같이 존재하는데 이 테이블들을 서로 연결해서 한 판의 테이블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조인도 하고 집계도 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해서 임시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요. 아니면 특정 세그먼트, 미구매 유저라던가 구매 유저를 먼저 분류해 놓기 위해서 임시 테이블을 만들곤 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어떤 임시 테이블을 만들었냐고 하면 컨텐츠 유형별로 상호작용, 체류 시간과 구매 전환율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쿼리를 살펴보시면 컨텐츠 인터랙션이라는 테이블명을 사용했고요. 먼저 페이지 컨텐츠 테이블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강의별 조회수를 구하기 위해서 레프트 조인을 통해서 이벤트 테이블을 활용했습니다. 매핑 키로는 코스 아이디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는 강의별 구매 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매 수니까 결국에는 펄처스 테이블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펄처스 테이블을 활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의 이름 정보를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콜스 테이블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레프트 조인을 3개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절에 보시면 이제 코스 아이디와 코스 네임, 강의명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컨텐츠 타입과 컨텐츠 포지션, 이것은 프롬 절에 있던 페이지 컨텐츠 테이블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상호작용 카운트에 대한 평균값, 체류 시간에 대한 평균값, 그 다음에는 토탈 유저 수라고 해서 유저 슈도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 값을 중복을 제거하고 카운트를 한 것인데요. 2라고 되어 있는 별칭이 이벤트 테이블이잖아요. 강의별 조회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벤트 테이블을 레프트 조인을 했는데 결국에는 해당 강의를 조회한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토탈 유저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저 아이디는 P라는 테이블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별칭이 P는 purchase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면 purchase 테이블에 있는 유저 아이디는 결과적으로는 purchase 유저가 되겠죠. 그래서 중복을 제거한 카운트 값을 집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환율을 구하는 건데요. 먼저 분자에는 구매한 유저를 집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 구했던 것처럼 구매한 유저들의 값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를 조회한 유저 수를 이렇게 구했고요. 서로 나누고 곱하기를 하면 이와 같이 구매 전환율이 됩니다. 네, 임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번에는 강의별 콘텐츠 타입에 따른 상호작용과 체류 시간 분포를 구해 볼 겁니다. 결과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위에 있는 임시 테이블을 활용해서 아래에 있는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을 해볼 건데, 먼저 쿼리를 설명드리면 임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강의명, 강의 아이디, 컨텐츠 타입, 컨텐츠 포지션, 그리고 평균 상호작용수, 평균 체류 시간 값을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맥스 함수를 활용해 줬는데요. 컨텐츠 포지션마다 각각 번호가 의미하는 그 컨텐츠 타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컨텐츠 포지션 필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균 상호작용 수와 아래에는 평균 체류 시간을 이렇게 구해서 어떤 영역에서 상호작용 카운트 값과 체류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면 지금 강의마다 헤더 영역, 디스크립션, 상세 내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각적으로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루커 스튜디오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위에 다음에서 열기에서 루커 스튜디오를 클릭하시고요. 루커 스튜디오 화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기본 표만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활성화를 시키면 왼쪽에는 코스 네임이 들어가겠죠. 강의명, 그리고 코스 아이디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특정 기준에 있는 코스 아이디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항목에는 레코드 카운트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먼저 상호작용 카운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헤더, 그리고 디스크립션, 레코드 카운트를 없애주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리뷰, 강사 정보, 이렇게 5가지 필드를 특정 항목에 담아 보았고요. 이렇게 강의명마다 각각 상호작용 카운트된 집계값을 필드로 만들어 봤는데, 이것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차트, 여기를 열시면 막대가 있는 표가 있잖아요. 이것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숫자에 따라서 막대가 상대적인 길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숫자가 없잖아요. 카운트 값이 없기 때문에 카운트 값을 같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스타일 탭을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특정 항목마다 이와 같이 숫자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각각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표시를 하면 표 안에 막대와 숫자가 각각 표시되어 있어서 숫자도 볼 수 있고 상대적인 크기 비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목행에 있는 내용을 한글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탭을 누르시고 특정 기준에 있는 이 연필, 이 모양을 누르시면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스 아이디는 강의명이잖아요. 강의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각각 수정을 해주게 되면요. 헤더, 상세 정보,
그러면 이와 같이 제목행에서 한글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숫자들을 보시면 카운트 수가 많이 몰려 있는 필드가 있죠. 리뷰랑 프로모션 쪽이 있는데요. 이 둘 중에 상대적으로 프로모션 쪽에 카운트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렬을 프로모션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설정 탭에서 아래를 보시면 정렬에 현재는 헤더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프로모션으로 다시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습니다. 완성된 표를 복사한 다음에 결과 리포트에 이와 같이 캡처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호작용 대신에 체류 시간도 같이 표를 만들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체류 시간 기준으로도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표를 가지고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신 후에 특정 항목에 이번에는 타임 스펜트, 체류 시간 기준으로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체류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세팅을 다시 했고요.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체류 시간 기준으로 표를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프로모션에 비해서 상세 정보의 내용이 숫자가 큰 값을 볼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세 정보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패널 차트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정렬이 있고요. 이번에는 프로모션이 아닌 상세 정보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표를 복사를 해서 리포트에 이와 같이 붙여넣기를 했고요. 두 개의 표를 비교를 해보면서 위와 같이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호작용과 구매 전환율과의 상관관계를 구할 건데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SQL을 작성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빅쿼리로 돌아와서 방금 위에서는 체류 시간과 상호작용 수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전환율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위에서 집계한 내용을 주석 처리를 다시 해주고요. 구매 전환율을 요약한 내용을 주석을 해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별 컨버전을 알 수 있는 요약된 임시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확인차 컨텐츠 타입 중에서 상호작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모션을 예시로 구매 전환율과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실행을 하시면 이와 같이 프로모션 기준으로 강의별로 어떤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지 볼 건데 구매 전환율과 과연 상호작용 수, 체류 시간이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전환율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했을 때 왼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위에 있는 숫자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위에 더 큰 숫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상관계수를 구할 때도 좀 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 같은데 한번 그게 맞는지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확인했던 것은 주석 처리를 하고요. 상관관계를 구하는 쿼리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쿼리를 작성했는데 먼저 쿼리를 살펴보면 컨텐츠 인터랙션 테이블에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먼저 컨텐츠 타입별로 각각의 상관관계를 구해봤습니다. COR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관관계를 구하는 함수인데 상관관계가 코릴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네 글자를 따서 CORR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상관계수는 상호작용 수와 구매 전환율과의 상관관계를 구한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필드 값은 인터랙션 컨버전 코릴레이션 상관계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체류 시간과 구매 전환율과의 상관관계를 구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프로모션과 상관관계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상관관계가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프로모션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시각적으로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되지만 시각적으로 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서는 색을 변경할 수가 없고 범례를 별도로 지정하거나 여기에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커 스튜디오를 통해서 시각화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루커 스튜디오에 진입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표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활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X축은 컨텐츠 타입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타입을 측정 기준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항목에는 각각의 상관관계 지표를 넣어주고 레코드 카운트를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는데요. 다시 클릭을 하고 스타일 탭을 누르신 다음에 색상을 초록 계열을 좀 붉은 계열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라벨을 표시하면 이와 같이 상관관계에 대한 지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범례 이름을 한글로 바꿔줄 건데요. 특정 항목을 수정을 해서 여기에 이름을 먼저 인터랙션 컨버전 코릴레이션이니까 상호작용과 상관관계라고 입력을 했고, 그 아래는 체류 시간과 상관관계로 입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것을 가지고 이제 결과 리포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내용을 해석을 해봤더니 상관관계 관점에서는 프로모션이 구매 전환율과 관련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먼저 핵심적으로 첫 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페이지 컨텐츠 분석 중에서 컨텐츠별 효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